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5년 6월 14일이죠. 14일에 CAT 2급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제 공개가 됐고요. 저한테 자료 주시는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일단은 뭐 문제, 요번에 풀 문제는 이제 2교시 문제를 풀 거예요. 저번 달에 제가 1교시 풀었으니까. 1교시 문제는 이미 벌써 어제 영상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항상 1교시 푸시니까. 그리고 이제 2교시 건 제 거 보셔도 되고, 1교시, 그분 영상 1교시 보고, 난 2교시는 나 혼자 풀 수 있어 라고 하시면, 혼자 푸시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제 거 안 보셔도 되니까, 만약에 그분 영상 1교시 봤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2교시는 혼자서 끝까지 푸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렇죠. 자, 어쨌든, 그렇고, 이제, 형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죠. 먼저 영상을 올리신 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분 영상에서 좀 제가 많이 안타까운 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투상이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가 늘상 이제 듣는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항상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돼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괜찮지 않아요.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돼도 자격증 합격하는데 문제 없어. 예, 투상이 안 돼도 자격증 합격하는데 문제 없이 합격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영상 찍으면서 몇 번씩이나 얘기했어요.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딴 자격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꿈과 희망을 얻었어요. 나는 투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에 합격을 했어. 꿈과 희망을 얻었는데 실무를 딱 가면 그 꿈과 희망은 바로 사라지죠. 이게 뭐예요? 희망 고문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투상은 되면 좋겠고 안 돼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안 되면 안 돼요. 투상은 무조건 되셔야 됩니다. 즉 제가 늘상 드리는 얘기지만 만약에 내가 연습했는데 연습하는 과정 중에서 투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연습을 더 하세요. 투상이 될 때까지 하세요. 안 되면 시험 보러 가지 마세요. 합격할 수 있더라도 가지 마세요. 그게 맞아요. 안 돼요. 이 자격 합격하고 투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투상이라고 하는 건 뭐 일반 학원 강사들이나 일부가 막 되게 엄청난 고급 기술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상하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실무에서는 투상이라고 하는 건 저 밑바닥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이게 안 되면 실무에서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너 투상 안 돼? 너 도면 그리지 마. 절대 학원 강사처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투상 안 되는데 투상 안 돼도 괜찮아. 언젠간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 제가 이제 먼저 영상에 올라온 유튜브가 어떤 채널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 영상을 찍은 강사님 투상이 안 되고 계세요. 그게 영상에 증거가 나와요. 투상이 안 되는 증거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만약에 저였다면 그 영상을 못 올렸을 거예요. 민망해서. 아이씨. 딱 봐도 이분 투상 안 되시네. 지금 저거 저렇게 하면. 그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그 강사님은 학생들을 도대체 몇 년을 가르쳤겠어요. 짧게는 1, 2년. 제가 봤을 때는 그분 1, 2년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보다 오래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학생들. 그런데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투상이 안 돼. 무슨 얘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애당초 투상이라는 걸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가 없으면 투상은 대부분 이게 하다 보면 투상이 돼. 라고 강사님들이 얘기했는데 안 돼요. 제가 실무에서도 봤어요. 처음부터 투상적인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은 애들은 그냥 몇 년이 지나도 투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된다니까. 왜? 우리가 이제 투상이 안 되는 분들이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강사님들이 알려주는 공식이잖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죠. 그 공식들 투상을 치는데 방해됩니다라고. 왜? 그 공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의존을 하면 의존하는 상태로 계속 가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투상이 안 돼요. 무조건 그 공식을 쓰려고 해.
그 공식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막혀. 못해. 그러니까 저는 그 공식을 여러분들 그 공식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공식 쓰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요. 투상이 안 돼도 합격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자격증 누누이 얘기해. 자격증 따고 여러분들 인생을 끝낼 게 아니잖아. 그냥 이 따는 게 목표였어. 요것만 따면 갑자기 어디서 돈이 막 몇십억이 들어와? 이 자격증 따면? 아니잖아. 이 자격증 따가지고 그걸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을 못 하는데? 합격까지는 하겠지. 근데 일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 일을 못 하면 뭐 회사에서 계속 데리고 있을 거야? 아니잖아요. 내 보내야지. 얘 일 못 하는데. 뽑았는데.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투상이 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처럼 느껴지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 일단 이 형상은 우측면도의 대표적인 형상이 두 개가 나와요. 딱 그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되게 단순한 현상이에요. 문제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갔는데 저한테 잘해주신 그 선생님 학생들을 보면은 합격률이 50%가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어제 영상 올리신 분도 그렇고 저한테 이거 잘해주신 선생님도 그렇고 하는 얘기가 어렵대요. 이렇게 단순한 영상이 어렵다고? 이게 어려우면 말짱 꽝이에요. 어려우면 안 돼요. 이거는 저기 바닥에 있는 하급 난이도예요. 진짜 투상으로 봐도 중도 안 돼요. 중도. 이거는. 근데 이게 어렵다고? 근데 결과가 진짜 그렇게 나와요. 이게 왜 어렵냐? 간단해요. 베껴 그리니까. 베껴 그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면 어려워요. 투상이 아니라 베껴 그리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투상이 아니야. 베껴 그리는 거야. 그 강사님도 투상을 못해.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그럼 형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제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요렇게 있죠? 예, 그렇죠? 이제 요렇게 아이고, 잘못 그랬다.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아이고, 요렇게 하고, 요게, 여기까지 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끊겼는데요. 잘렸는데요. 근데, 일단은, 요 형상이에요, 요 형상. 딱 지금 제가 보이는 요 형상. 요 형상이 얼마만큼 있냐면, 요 전체 폭 140이잖아요. 140에서 20이 빠진 만큼.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바닥 쪽에 있는 형상이죠, 이게. 그럼 바닥까지 와 있는 게 얘란 말이에요. 얘가 어디까지 가 있냐? 그러면 140이 전체 길인데 거기서 22가 빠진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형상이 22가 빠졌으니까 이제 계산으로 하면 118, 118, 요 정도 길이만큼 돌출해서 왔는데 그게 이제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요 지점까지 돌출해서 쭉 와 있는데 이게 직으로 딱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사선으로 잘렸어. 쭉 끝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사선으로 이렇게 잘랐다. 요거 50도 사선으로 잘린 형태.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저게 되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요 형상, 요 형상, 요 형상에 그다음에 테이퍼에서 요렇게 요 형상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쭉 돌출돼 있다. 그런데 이게 평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50도로 잘려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까지 온 거죠. 이렇게까지 왔다가 요만큼이 잘려 나갔다. 그 형체가 하나 있다. 그 형체가 하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걸 이제 사각으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대충 요 라인이니까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이제 여기서 여기서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요렇게 돼 있고 여기서 잘려가지고 이제 잘려서 이제 나오는 위쪽 상부 모서리가 요렇게 되는 거고 요게 요쪽 상부 모서리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요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 없는데 이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거 기본 영상이잖아요. 기본 영상. 우리 이제 기초도용 했을 때 요 모양. 요렇게 경사 있고 요렇게 경사 있고 요거는
제일 처음에 이제 문제 들어가기도 전에 기초 영상들 딱 몇 가지 퀴즈식으로 풀 때, 그때 거 가서 보세요. 저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 영상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늘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대부분의 강사님들, 어떻게 해요? 요 사선, 요 짧은 사선, 이거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포인트를 찾아야 돼. 그걸 찾기 전까지는 못 그려. 자, 저걸 찾기 전까지 못 그리시는 분들은 뭐예요? 추상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베껴 그리고 계시다. 공식에 의해서 베껴 그리고 계시다. 정말 안타깝죠. 강사인데 학생이면 내가 안 안타까워요. 학생인데 아직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강사인데 이거를 도대체 몇십 년을 가르쳤는데, 몇십 년까지는 아니겠다, 뭐 최소 한 10년은 넘게 가르쳤을 텐데 아직까지도 저기를 하려면 꼭 저 지점을 찾지 않으면 저기를 못 그리고 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자, 그래요. 어쨌든 이제 이 영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이는 형상이, 요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요 원. 그쵸? 원기둥이에요, 원기둥. 원기둥인데 이제 어떻게 해요? 끝단이 잘렸지. 끝단이. 어딨냐, 마우스 포인트가. 예, 요 펜으로 하니까 마우스 포인트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요렇게, 그쵸? 이렇게 잘린 거죠. 원기둥인데 여기 잘렸어. 잘렸는데 이 원기둥이 있을 거야.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무슨 선이에요? 숨은 선이야. 숨은 선이면 뭐예요? 이 형상보다, 내가 이쪽에서 바라본 거니까 우측면도가 이 형상보다 어떻게 요 왼쪽에가 있을 거다. 그쵸? 왼쪽에가 있을 거다. 그러면은 거기 걸리는 형상이 뭐예요? 아, 이렇게 오는 거구나. 그럼 뭐예요? 여기서 36을 남겨놓고 여기까지 원기둥이 쭉 와 있구나. 쭉 와 있는데 여기 경계를 기점으로 여기는 뭐예요? 합쳐지는 거죠. 누구랑? 처음에 있던 이 영상하고 합쳐지는 거야. 아, 합쳐지는구나. 합쳐지니까 여기가 없는 거죠. 왜? 여기서 합쳐진 거니까. 요 사선을 넘어서 합쳐진 거니까 거기에는 선이 없고, 여기 4분도 여기서 왜 끝나요? 아, 이 경사 있는 데서까지 합쳐지지. 경사 있는 데를 넘어오면 합쳐지지. 그러니까 저 선이 어디예요? 여기, 요 중심이죠, 중심. 여기까지만 4분이 존재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4분이 존재를 하고, 여기를 넘어서는 뭐예요? 이 사선을 넘어왔으니까, 이제 이 영상하고 합쳐지니까 여기 4분은 날아가 버리지. 그러니까 이 4분선이 요 끝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원기둥이 뭐랑 만났어? 사선하고 만났어. 그러니까 뭐가 발생을 해? 타원을 발생을 해. 타원이 어느 부분만 발생해? 여기 숨어져 있는, 숨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발생을 해. 왜? 숨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저 형상하고 지금 겹쳐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이 도면에서는 정확한 위치에 대한 정보들을 다 주고 있어요. 다 주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찾는다, 이걸 해독해내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도면이 주고 있는 정보를 나는 해독할 수 없어요. 이 도면이 주고 있는 정보를 해독하는 사람은 투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도면을 왜 봐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도면을 보는데, 도면을 봐도 정확한 정보가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야? 까막눈이에요. 모두 그걸 해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과연 도면을 그리는 것이 맞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무에서는 투상이 안 돼? 그러면은 안 돼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넌 도면 못 그려. 배제예요. 도면 그리는 일에서 완전히 배제예요. 걔는 도면을 못 그리니까. 그러면 걔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훈련을 시키든가, 투상이 될 때까지, 아니면 내보내든가. 근데 회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학원은 여러분들한테 돈 받아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돈을 못 받잖아. 그쵸? 그러니까 학원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아이,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그래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학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순간 돈을 못 버니까. 실무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신경 쓰지 마. 여러분들한테 회사가 돈 받는 거 아니잖아. 돈 주잖아. 돈 주는데 못해. 근데 왜 데리고 있어? 그리고 왜 내가 얘를 훈련시키고 있어야 되는데? 할 줄 안다고 해서 뽑았잖아. 근데 내가 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회사 입장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너무 그렇게 냉담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 냉담하지 않아요.
회사는 여러분들 돈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사의 기대치를 채워야죠.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자격증 있는 거 보고 나 너 뽑았어. 그럼 넌 투상은 할 수 있어야지. 야, 투상도 못 하는데 이 자격증 내밀고 너 자격증 있다고 나 지금 회사에 입사한 거야? 너 나한테 사기친 거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야, 네가 나한테 사기를 쳤는데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주냐? 나가라. 그걸 보고 뭐 부당해고다. 부당해고 아니죠. 왜? 사기 입사니까. 제가 강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 안 되는 애들은 그런 식으로 다독여가지고 합격을 시키지 말아라. 희망 고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는 자격증 합격했어. 난 되는 애야. 자격증 하면 대부분 자격증 합격하는 분들은 난 되는 애야. 난 이걸로 일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지를 해요. 그리고 회사를 가요. 근데 회사 갔는데 너 일 못하는 애야.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희망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냉담하게 얘기하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학생들을 위해 좋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볼 거는 요거죠. 여기 이렇게 선이 있어요. 예, 여기도 이제 이렇게 선이 있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요 상부가 까졌는데 요게 이렇게 직으로 이렇게 쭉 파진 게 아니라 직으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따버린 게 아니라 뭐예요? 대각선이 있다는 거는 3차원 평면으로 입체 평면으로 비껴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영상 먼저 올리신 분이 좀 투상이 안 되는 게, 자, 이분이 이걸 제대로 짚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두 부분이 여기서 어딘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원래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모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모이고 요건데 이거를 잘 모르겠는 거야. 이 삼각형 두 개 중에 얘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본인도 투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저게 얘던가? 아닌가? 얘던가?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하나 보이더라고. 저분 진짜 투상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투상이 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도 투상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답을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투상이 꼭 돼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본인도 잘못된 거야. 본인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부정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얘기해요? 투상이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 투상 안 되는데 정답은 나와요. 맞나? 그 강사가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어쨌든 이제 요 상부는 이제 그렇게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제가 이거 3D로 어차피 그릴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요거죠. 요거는 이제 요거 두 개, 여기 원기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각형하고 요게 합쳐진 다음 문제예요.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삼각형을 요만큼을 잘라내요. 이렇게 여기를 잘라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요 부분 얘기를 했을 때 여기 형상이 이렇게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여기 실제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니까 갑자기 이 부분이 끊어지는 거예요. 탕 하고. 여기를 잘라내는 순간 아까 연결돼 있던 게 끊어져가지고 그 부분이 날아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예요? 지금 요 부분. 여기를 파내버리니까. 파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얘만 있는 데서, 그러니까 이렇게 끝났으면 여전히 이게 끝까지 살아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요 선을 넘어서 원기둥하고 합쳐진 부분을 넘어서 이렇게 잘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합쳐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외형선의 숨은선이에요. 숨은선은 저 뒤쪽에 있다는 얘기야. 뒤쪽에 있다는 얘기는 뭐 여기서 왼쪽에 있다는 얘기야. 왼쪽. 자, 왼쪽에 요렇게 파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 부분이 요 숨은선 부분일 거야. 근데 요 숨은선에 대한 높이가 안 나와 있어. 여기 안 나와 있으면 여기라도 나와야지 안 나와 있어.
그렇죠? 여기까지 요 폭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 높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파진 부분이 얘일 텐데 이 높이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오잖아. 안 나오는데 뭐예요? 여기 보면 외형선이 있어. 외형선하고 뭐야? 같은 라인이야. 그렇다니 이게 뭐예요? 이 외형선의 높이를 알면 된다. 그렇죠? 그게 어디예요? 그게 이 부분이죠. 여기서 이 부분. 이게 외형선으로 보인다. 저 모서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파졌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면의 구성이 이면하고 이면. 그렇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 파진 부분은 이면 해서 이 모서리야. 그게 여기 외형선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걔랑 같은 높이야. 즉 얘는 뭐야? 얘랑 같은 높이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면에서는 정보를 진짜 다 정확하게 주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 도면 불량이지. 그렇죠? 도면에 오류가 있는 거. 실제로 시험 문제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도면을 쭉 봤는데 누락되어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모든 정보가 다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도면이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 이제 제가 CAT 2급 할 때마다 계속 같은 사설을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설을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이유가 대다수의 강사들이 다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투상이 안 돼도 돼. 투상은 어려워. 투상은 넌 할 수 없어. 투상은 몇십 년의 경력을 가진 프로만이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데 야 너는 학생을 가르치지 도대체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투상을 못하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하는 강사들을 제가 다 보면 본인도 투상이 안 돼. 10년을 넘게 최소한 아무리 짧아도 10년은 넘게 계속 이 투상이라는 걸 다뤘을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투상이 안 되면 대체 100년을 해야지 투상이 되는 거니? 그러면은 우리나라 실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투상이 되는 사람이 없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너무하잖아. 투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어요. 경력이 몇십 년이 지난다고 해서 투상이 얻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사들은 얘기하고 있어.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시험 들어가면 이제 여기 안내 문구 적혀 있는 템플릿, 요게 있다 그랬죠. 블럭이. 그래서 요거는 거기 써 있는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델리트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옵션을 안 하잖아요. 원래 이제 환경 설정해야 되는데 요번에는 제가 좀 소문 들은 게 있는데 이 환경 설정 가지고 이슈가 있었다 그래요. 요것 때문에 이제 KPC로 문의도 들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배치 쪽에서 작업이 이제 이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화면이 이상하게 나오고 자기가 리미치를 입력하려고 그러는데 리미치가 안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감독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감독관이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했어요. 감독관 대응이 잘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 이의를 제기한 게 뭐냐면 배치가 작업이 이상하게 되니 캐드에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캐드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작업할 수 있는 작업해야 되는 환경을 세팅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환경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걸 할 줄 모르니까 자기가 모르는 건 캐드 오류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도 이걸 이의를 제기한 것 같아요. 감독관이 그렇게 나오니까 어차피 시험 이제 결국은 이제 그래서 시험은 망치셨겠죠. 망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니들이 오류 대응을 제대로 안 해서 나 시험 망쳤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예. 이 캐드라는 거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이 캐드라는 걸 어떻게 다뤄야 된다. 이 보이는 화면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하는 건 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 푸는 내용과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그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그리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다 시험 내용이에요. 그때 환경 설정 이상하게 됐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OP 가서 환경 설정에서 화면 표시.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색상에서 제가 요거를 흰색. 정미 닫기.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화면이 흰색이야. 내가 하던 거 항상 검은색이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난 검은색에 작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되면 이제 손 딱 들고 감독관한테, 감독관님, 화면이 하얘요.
캐드가 버그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버그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환경 설정을 내가 할 줄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딱 있으면, 이렇게 딱 나왔으면, 아, 환경이 다르게 세팅되어 있구나. 그럼 내가 사용하는 환경으로 맞춰야지. 이 환경을 맞추는 것 자체도 시험 내용이라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환경 설정하려면 이제 우리가 옵션즈 들어가서 환경 설정하죠. 그래서 OP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색상. 여기서 2D 모형광 주지로 변경. 항상 검은색으로 하는 게 우리가 늘상. 예. 물론 이게 검은색이 아니어도 이걸로 감점되진 않아요. 감점한 건 상관없어요. 내가 작업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시트 배치, 균일한 배경, 검은색. 그쵸? 이제 그 배치 문제됐던 분이 배치해 갔더니 흰색 화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팅 안 한 거죠. 이거 세팅 안 한 거. 근데 흰색 세팅 안 된 거, 흰색으로 나온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흰색이어도 다들 작업을 해. 왜냐면 보이니까. 좀 보기 힘들어서 그렇지. 왜냐면 노란색이 잘 안 보일 거예요. 흰색, 배경이 흰색이면 노란색이 잘 안 보일 거니까 보기 힘든 거지 작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의 핵심은 뭐예요? 이게 캐드가 처음 깔렸을 때 여기 배치 요소, 화면 표시의 배치 요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거 체크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체크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요 마지막 거 요것도 체크돼 있을 거예요. 요 상태일 거예요. 요 상태면 얘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치할 때 리미치 설정하잖아요. 리미치가 설정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인쇄 가능 영역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제가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A4 용지면 A4 용지 전체에 다 출력 못 해요. 왜냐하면 끝에 제일 끝단에는 출력이 안 되는 영역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미치를 잡을 때 A4 용지 전체를 못 잡고 그 출력 안 되는 영역을 리미치에서 제외해서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치 사이즈를 입력하면 에러를 띄워요. 그 사이즈가 입력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의 말에 그게 있다 그래요. 리미치 값을 넣었는데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거가 돼 있던 이렇게 처음 캐드 깔린 상태, 이 상태로 돼 있던 얘기죠.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 본인이 인지해야 되나? 그게 리미치가 입력 안 되는 순간, 그러면은 옵션의 배치 요소가 좀 잘못돼 있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고 OP를 열어가지고, 요걸 확인한 다음에 첫 번째 건 살려두고 나머지 거를 꺼줘야죠. 이 작업을 했었어야지. 이걸 안 하고 하니까 배치가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 환경 설정은 이제 본인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제 환경 설정 추가적으로 어차피 온 김에 하나 더 하면 여기 열기 및 저장에 와서 자동 저장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5분 간격으로 자동 저장으로 바꿔라. 원래 이제 기본은 10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5분으로 바꿔라. 이건 또 마찬가지로 안 해준다고 해서 감점되지 않습니다. 감점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여러분들 고사장 시스템이 최신 시스템이 아니죠. 컴퓨터 새 거고 뭐 윈도우 캐드 깐지도 얼마 안 됐고 뭐 그냥 내가 처음 쓰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대부분 고사장 여러분들 학원이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썼던 거고 얘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엉켜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다운될지도 몰라요. 되게 불안불안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시험을 봐야 돼요. 왜? 어쩔 수 없어요. 모든 환경이 다 그래요. 그럼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무 환경도 그래요. 여러분들 입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새로 한번 신입사원 들어왔네? 컴퓨터 새 거로 맞춰주고, 캐드 새 거로 사주고, 안 그래요. 전임자가 쓰고 있던 거, 이 환경이 어떻게 됐는지, 컴퓨터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되게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그걸 그냥 그대로 써야 돼요. 똑같아. 그러니까 뭐 고사장 환경이 나쁘다. 대부분 이제 고사장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나 그것 때문에 시험 망쳤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고사장 황 시스템이 아무리 꾸졌어도 그걸로 시험을 망쳤으면 그건 여러분들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제 구독을 다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끊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어떻게 고사장이 그렇게 시스템을 개떡같이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고사장을 욕을 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캐드를 운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단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요새 들어서 이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고소장 갔는데 운영체제가 윈도우 10이야. 윈도우 10인데 여기 CAD가 뭐가 깔려있냐면 14 이런 게 깔려있어. 2011 깔려있어. 윈도우 10인데. 근데 제가 앞에서도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윈도우 10에서 지원되지 않는 CAD예요. 2015? 15도 지원 안 돼요. 윈도우 10에서 호환성에 대한 보증을 오토데스크에서 안 해요. 깔면 안 돼요. 윈도우 10에. 2015는. 깔리는 경우도 있어요. 깔려요. 그렇지만 뭔 문제가 털지 몰라.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이의를 제기하셔도 돼요. 그건 고소장이 잘못했어요. 2015. 2015 이하 버전은 윈도우 10에다 깔았다. 10 이상에다가 깔았다. 그랬는데 다운됐다. 그러면 그건 호환성 문제일 수 있어요. 그땐 이의 제기해야죠. 당신들 제정신이야. 오토데스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건 윈도우 10 이상, 10에서 지원하는 건 2016 이상이다. 근데 당신들 지금 뭐 해놨냐? 2012, 2013, 2015를 윈도우 10에 깔아놨다. 그럼 호환성이 보장이 안 된다. 그렇죠. 그건 이의를 제기하셔야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이의 제기하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이 맞고요. 고소장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윈도우 10에서 지원되는 2016 이상 버전들을 깔아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해서 뭐 이제 다운되고 하는 건 다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환경 설정도 잘 기억하셔라. 오늘 사설이 되게 길어가지고 영상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적용하고 이제 확인하고 끝내야겠죠. 자, 그래놓고 이제 환경 설정했으니까 이제 도면층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LA,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띄웁시다. 엔터. 자, 0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이름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엔터를 한번 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한영 전환해서 외형선. 자, 오타를 절대 내시면 안 돼요. 엔터 한번 더 치고 선, 엔터 중심선 엔터 상선 엔터 그다음에 치수 엔터 문자 엔터 뷰포트 자 엔터. 자, 그래서 총 7개인데 이 중에 가상선 안 만드셔도 돼요. 왜냐면 이번 문제에는 가상선이 아예 안 나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만드시면 안 만드시는 거지 만들다 말지 마세요. 만들다가 필요 없네. 세팅하지 말아야지. 네,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감점됩니다. 도면층 설정 틀림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형선 색상, 여기 클릭해서, 이제 3번, 초록색. 그쵸? 그 다음에 수문선 색상, 이제 2번, 노란색. 그 다음에 중심선 색상, 흰색 그대로고, 가상선 색상, 6번, 선홍색. 그 다음에 치수 색상, 1번, 빨간색. 그 다음에 문자, 흰색 그대로고, 뷰포트, 자, 6번 선홍색. 자, 그 다음에 수문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이제 선 종류죠? 선 종류는 지금 로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로드 해줘야겠죠. 로드 가서, 자, 여기서, 일단 센터, 중심,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 3개 동시에 선택하죠. 센터, 히든, 팬텀 선택하고, 확인. 지금 수문선 들어왔으니까 히든 선택하고, 확인. 그쵸? 그 다음에 중심선 누르고, 센터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가상선 여기 클릭하고, 히든. 히든이라 팬텀. 가상선이니까 팬텀, 확인. 요것도 요번에 이슈가 좀 있었어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 도면층에서 이제 여기 이제 히든2, 센터2, 팬텀2, 이거는 뭐 제도법상에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자기가 히든2를 쓰고 싶으면 히든2를 쓰고, 센터2를 쓰고 싶으면 센터2를 쓰고, 팬텀2를 쓰고 싶으면 팬텀2를 쓰고, 쓰는 게 하지, 그게 맞지 않냐? 왜 감점하냐? 라고 따지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요 도면층 리스트 요 명칭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뭐예요? 응시 요령 거기에 표가 주어지죠. 뭐 도면층 표가 주어지잖아요. 거기에 외형선은 초록색에 컨티뉴어스를 세팅을 하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수문선은 히든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수문선에 노란색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선종류는 여러 가지 비슷한 게 있지만 우린 히든 통일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건데 나는 설정을 다르게 했어. 내 상사가 그렇게 얘기해. 우리 회사가 그렇게 쓴다고 다 약속을 해놨는데 난 히든2 쓸래. 그럼 뭐예요? 회사 규칙을 안 따른 거잖아. 이게 감점사항이 아니라고? 제정신이야? 감점사항이에요. 제도법상에 적용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도법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따르지만 시험에서 변경된 늘, 특수적으로 주어진 것들, 그런 것들은 시험 규정을 따르는 거죠. 시험에서 히든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 근데 본인이 그걸 제대로 안 읽은 거잖아. 근데 왜 감점했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 네. 억지를 부리지 마세요. 제발.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CAT 2급에서 뭐 채점된 거 이의제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의제기 하지 마요. 그냥 받아들여요. 잘못 채점할 수 있잖아요. 잘못 채점할 수 있어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있어요. 있는데 어차피 잘못 채점하면 한 개, 두 개란 말이야. 그 한두 개 때문에 내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한두 개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늘상 그거예요. 한두 개, 잘못 채점한 거 한 개, 두 개 때문에 떨어졌어. 그럼 네 실력은 애당초 거기서 간당간당 왔다 갔다잖아. 떨어지는 게 맞아. 애매한 실력이잖아. 내가 제대로 채점했으면 나 안 떨어지는 건데 그렇게 간당간당 해가지고 합격해서 뭐 하려고. 그런 실수, 한두 개의 실수로 여러분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아슬아슬한 실력이란 얘기고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 상황에서. 전혀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 실력이 확실할 때 붙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아요. 확실하면 실제로 실수로 이제 채점관이 한 개를 잘못 채점했다 안 떨어져요. 내 실력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렇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쓸 거는 외형선이죠. 이제 외형선 여기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체크 표시가 이쪽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등록증, 외형선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X 닫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려 나갑시다. 자, 일단 X라인, XL, 엔터. 자, 빈 곳 아무데나 찍을게요. 아무데나 딱 클릭을 하고. 자, 지금 직교 꺼져 있으니까 F8 눌러서 직교를 켜고, 수평선 클릭, 그 다음에 위쪽으로 쭉 당겨가지고 수직선 클릭. 자, 기준 잡고 들어간 거죠.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 쪽에서 보니까 좌우 폭은 안 나와. 대신 높이가 나오네. 108. 그쵸? 옵셋 108. 엔터. 자, 그리고 선택하고, 전원 위로 두 번 뗄 거예요. 다중 M. 엔터. 자, 위로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그쵸? ESC. 그럼 중간에 여기는 왜 뗐어? 여기 사이의 공간. 요 여백. 너무 넓게 뗐잖아요. 이 정도 넓게 뗀 건 상관없어요. 이 그림에 비해서 넓게 뗐잖아요. 괜찮아. 어차피 요거 간격은 우리가 배치해서 잡지 여기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면도 하나 정도 공간. 근데 이제 유튜브 다른 강사님들이 하시는 거 보면은 어떤 강사님은 뭐 100mm를 띄운다든가, 어떤 강사님은 뭐 80mm만 띄운다든가, 어떤 강사님은 50mm만 띄운다든가. 근데 이거는 강사님들 나름의 자유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님이 100mm 띄웠다고 해서 꼭 100mm 띄울 필요 없어요. 난 좀 더 좁게, 아니면 좀 더 넓게 띄울 거야. 라는 괜찮은데, 이제 제가 주의해서 말씀드린 건 너무 좁게 잡지 마세요. 아주 좁게 잡지 말고, 그 다음에 너무 넓게 잡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막 요 사이에 정면도가 한 10개 정도 들어갈 공간을 띄워가지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나중에 배치 잡을 때 뷰포트에서 요 부분이 넘어오지 않게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안전제일주의가 아니라 그거는 오버예요. 오버. 자기 실력을 자기가 그 화면을 제어하는 능력이 딸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냥 그렇게 무식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좋아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 화면을 제어하는 실력을 키워. 뷰포트를 제어하는 실력을 키워야지, 거기서 이제 저거 삐져나오고 아니면 중간에 잘리고 이걸 막겠다고 왜 큼직큼직 널찍널찍, 아니면 너무 따닥따닥 좁게 붙여놓는 이런 거. 나중에 치수 기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치수 글자가 요 손에 달랑말랑하게 딱 붙이는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치수가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면 뷰포트 바깥으로 잘려 나갈까봐. 요거 배치하는데 서로 방해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화면 제어를 못한다는 얘기야. 그럼 그렇게 화면 제어 못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게 맞냐? 아니죠. 떨어져야지.
왜? 화면적으로 그렇게 못한다는 건 실제 일할 때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된다는 얘기잖아. 걔네들이 과연 그 실력이 여러분들 그렇게 합격해서 회사에서 제대로 버틸까요? 못 버텨요. 그렇게 일하면 어차피 일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시험만 합격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때려치세요. 그냥. 시험만 어떻게든 넘기면 돼. 아니에요. 제발 강사님들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야, 시험만 넘기면 돼. 야, 니들이 나한테 CAT 2급 자격증 합격하게 해달라 그랬지 언제 니들한테 제대로 된 기술을 알려달라 그랬지? 나는 합격만 시키면 돼. 이건 아니라. 닦아놓고 얘기해서 저한테 잘해주시는 강사님도 그런 마인드로 가르치고 있어요. 대놓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학생들이 나한테 돈 내고 나를 찾아왔을 때 자격증 시험에 합격시켜달라고 왔지 제대로 된 기술을 알려달라고 온 건 아니잖아요. 난 합격시켰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맞냐 이거지. 뭐 그게 맞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뭐 도저히 그게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는 103이죠. 103mm 올라가야겠네요. 옵셋 103 103mm 이렇게 한번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평면도의 높이 이게 결국 이제 우측면도의 좌우 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면도 폭은 평면도에 나와있죠. 140 옵셋 140 그래서 엔터. 자 이거 잡고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띄우고 한 번 더 띄울 거예요. 마찬가지 여백. 그래서 M 엔터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그 다음에 ESC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요 띄운 건 뭐예요? 마찬가지 여기 여백 이 여백을 한 번 더 띄워준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요렇게 왔으면 이제, 여기가 뭐예요? 지금 여기, 평면도의 제일 하단. 그쵸?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요게 우측면도의 제일 좌측. 자, 요 두 개가 뭐예요? 같은 지점. 그쵸? 이 지점과 이 지점은 같은 지점이에요. 그 같은 지점이 만나는 포인트 여기죠? 여기서 몰라요? 45도 손으로 와야죠. 그래서, RAY, 엔터. 자, 여기 있는 교차점을 찍고, 각도 기억 45 엔터. 자 마우스 움직이면 이렇게 그렇죠? 자 클릭해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높이를 요 폭으로 갖고 오려면 XL. 자요 45 교차되는 곳에서 그대로 수직하게 내려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정면도 영역, 우측면도 영역, 평면도 영역 전체 이제 아웃라인 영역이 나왔죠. 자 흠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죠. 네, 트림 이렇게 잡고 여긴 다 필요 없고 여기는 요 사이만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T 엔터. 자 경계 절단 모서리를 바꿔주고 요렇게 수직하게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다 잘려나가네. 그쵸? 요거 남아야 되는데 왜 그래요? 여기 보면 모서리 요 모서리 옵션 요거 때문에 그래요. 모서리 요 모서리가 지금 연장 안 되는 상태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기서 요거 다 잡지 말고 빈 곳 한번 클릭하고 모서리 2. 그래서 모서리로 간 다음에 여기서 뭐 연장 2로 바꿔주고 자르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잘 잘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T 엔터. 절단 모서리를 이제 얘하고 얘만 잡고 이렇게 해줘요. 자, 컨트롤 Z도 한번 다시 날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T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일본 강사님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냥 TR 엔터 해가지고 촥 날리고 여기 촥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하고 뭐예요? 나중에 이걸 지워요. 근데 저는 이거 권장하지 않아요. 왜 권장하지 않냐? 이거 보시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거를 안 지우고 남겨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이런 분들이 뭐냐면 내가 45도선을 안 지우고 끝까지 남겨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면 이제 불필요한 객체가 하나인데 만약에 이렇게 남겨놓잖아요. 불필요한 객체가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근데 불필요한 객체 5개잖아요. 여기서 아무거나 1점짜리 하나만 틀려도 불합격이에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완벽하게 그렸어요. 이거 완벽하게 그리고 배치에서 뭔가 하나 틀린 게 있어. 한 2점짜리인가? 그런데 이걸 남겨놨어.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 2점하고 얘 때문에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태도는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뭔가 정리할 때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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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엔터, 싹. 자, 요거는 모서리 2 연장으로 바꿔주고,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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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엔터. 자, 요렇게. 자, 설사 내가 실수로 얘를 안 지웠다 그래도 하나예요. 안 지우면 안 되겠지만, 훨씬 위험이 적어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작업해 버릇을 해야지 편하게 쉽게 그런 방식으로만 너무 가르치시면 학생들이 진짜 실력이 안 좋아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 형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특징적인 형태가 어디서 보인다? 우측면도에서 보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측 면에서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잡아가는 형체가 이제 잘 보이는 게 이쪽이니까. 그리고 치수가 이제 가장 많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 이제 저는 일단 먼저 보이는 형체. 여기서 이제 정면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형체부터 먼저 잡을게요. 이 형체부터. 그렇죠? 그러면 보면 이제 4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3이라는 얘기잖아요. LEN, 랭슨, 토탈 T, 43이야. 엔터. 그 다음에 여기가 잘려 나가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그럼 43mm라는 얘기예요. 43mm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사선이 가는데 각도가 몇 도? 62도. 그럼 어느 선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 보면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선이라는 게 그럼 이 선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얘가 수직선이니까 수직선을 기준으로. 그렇죠? 수직선을 기준으로 회전축은 어디? 알고 있는 포인트가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니까 요 포인트를 축으로 62도가 돌아주면 되네. 무슨 방향으로? 이렇게 돌 거니까. 그쵸?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니까 각도는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62도면 되겠네. 이런 판단이 딱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RO. 그래서 얘를 돌리자. 수직선 똑같은 수직선이니까 얘랑 똑같은 수직선이니까 엔터. 어디를 축으로? 여기를 축으로. 요 점을 축으로. 그 다음에 복사 C 해줘야겠죠? 쟤는 살아있어야 되니까. 복사 C 하고, 그 다음에 회전은 마이너스 62.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쪽에 있는데요? 걱정 없죠. 자, 여기서 EX. 연장.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쵸? 그리고 얘도 잡아줄게요. 자, 그러니까 엔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늘려요. 그 다음에 여기 잘라야 되잖아요. 그럼 명령 끝내고 트림을 해요? 아니죠.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를 딱 누르면 잘려요. 늘상 얘기했지만, 트림 했을 때 익스텐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Shift 키를 누르면 되고. 그렇죠? 익스텐드를 했을 때 이걸 트림 기능으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Shift 키를 누르고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뭐예요? 이쪽 경계까지 같이 잡은 거죠. 트림의 경계를 삼으려고. 그렇죠? 자, ESC.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형상이 나와요? 이 형상이 나온 거예요. 이 형상이 나왔다. 이 형상이 나왔으면 제가 누누이 강조한 거지만 우리가 이제 도면을 제대로 투상을 해서 인식을 한다고 하면 지금 뭐냐면 여기 면이 이렇게 있어. 여기 면이 이렇게 있어. 두 면이 만나서 뭐가 생겼어? 모서리가 생겼어. 그럼 이 모서리가 보여야지. 어디서? 정면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선이 이선인데 대부분 강사님들이 뭐예요? 이선을 그려야 할 때 자, 이 선을 그리려면 어디서 찾아야지 찾고 있잖아요.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려진 시점에서 이미 나와 있잖아. 나와 있으면 먼저 가는 거지. 왜 나중에 찾아? 이미 여기서 찾아놓고 왜 나중에 또 찾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헷갈리고 자시고 하는 거예요.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 모서리 있네. 그러면 라인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F10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일단 어디서 끊기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끝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생기면서 발생되는 모서리가 요거 하나냐? 아니죠. 여기죠. 여기 요렇게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이 형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게 없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딱 잘린 거잖아요. 원래 이거잖아요. 그럼 이모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이제 뭐예요? 여기서 가는 거지. 땅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형상은 어디서 끝난다? 여기서 끝난다. 그걸 알고 있으면 뭐예요? 얘가 우측에 있는 형상은 여기서 끝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잘리는 지점이 먼저 나와요. 근데 그보다 한참 많이 잘렸는데요. 저 부분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이게 없는 이유는 이따가 얘기할 거고. 원래는 이제 지금 이 영상만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쪽은 왜 안 잘라요? 이쪽은 나중에 이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르면 나중에 다시 연장을 해야 되니까 쓸모없는 짓이고. 이 형상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영상이 이제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어떻게 있냐면 22. 22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옵셋 둘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는 건데 어차피 옵셋 둘둘 할 거면 여기도 필요하잖아. 옵셋 둘둘. 그렇죠? 그럼 얘도 그냥 미리 해주지 뭐. 같은 포인트가 여기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니까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원래 얘도 잘려야죠.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제 얘는 뭐야? 얘는 이제 요 원기둥 쪽에 있는 이제 모서리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여기 이제 우측에 있는 형상은 이제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그거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잘라줘야겠지. 잘라줘야 되는데 요 아래쪽을 자르면 나중에 다시 연장을 해줘야 되니까 안 자를 거고 여기도 이제 어차피 지금 여기서 자를 필요 없이 나중에 이제 요 부분이 결정이 나면 거기서 잘라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안 자를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자꾸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건 원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된 정보를 생각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 형상이 이 길이까지 이 거리까지 여기서부터 요 거리까지 스트레이트로 쭉 뻗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요렇게 사각이 구성된 거에서 이 사각에서 여기가 50도를 이렇게 잘리면서 생기는 변화가 있으니까 일단 이거 먼저 그려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알지. 여기 요 포인트잖아. 요 포인트고 지금 보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수평선으로부터 각이 주어져 있네요. 수평선으로부터 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것도 이제 무슨 방향? 시계 방향. 그럼 마이너스 50도겠네. 그래서 각도는 마이너스 50일 거고. 알고 있는 포인트는 어디예요? 지금 요 포인트를 알고 있다. 그렇죠? 그 포인트 어디예요? 여기죠. 알고 있는 포인트는 저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50도를 돌리려면 얘까지 돌리면 되겠네. 얘도 수평선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자, R5. 자, 얘를 선택하고 자, 어디가 회전축, 여기가 회전축. 근데 제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복사 C를 엔터 해주고 그 다음에 50도는 어디로?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50도로.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해줘요? 트림, TR 해서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여기는 잘랐어. 그럼 여기 왜 선택했어? 여기까지 연장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뭐 해준 거예요? 트림한 거잖아. 그러니까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를 찍어주면 이렇게. 그 다음에 T 엔터, 얘 선택하고 엔터 여기를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델리트 지워주면 되죠. 요렇게 잘렸으면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어차피 이제 요거랑 요게 만나는 요 모서리가 있고, 근데 그 모서리는 어디예요? 요 모서리잖아. 이미 우리 갖고 왔잖아.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생긴 게 뭐예요? 얘하고 만나서 이 모서리가 있잖아. 그럼 이 모서리가 가야지. 이 모서리가 가는데 얘가 어디서 붙으냐? 지금 보면 이제 평면도에서 제일 아래쪽이죠. 그럼 우측면도 제일 왼쪽이죠. 그러면 이만큼의 면이 여기는 없어. 허당이야. 요 모서리를 지나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서리가 어디예요? 이 모서리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선이 있겠지. 모서리 선이 있겠지. 왜냐하면 이 영역은 허당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공이잖아. 허공에 무슨 모서리가 있어. 그렇죠?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림 해가지고 결국 상부에 있는 모서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자, 이 면과 이 면도 만날 거 아니야. 이 면은 어떻게 해요? 이 면은 쭉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면은 어떻게 해? 이 면은 쭉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어디서? 중간에서
만날 거 아니야. 각이 다른 두 면이 만나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직선 형태의 모서리가 생긴다. 각이 다른 두 개의 평면이 만나면 직선 형태의 모서리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끝점과 끝점을 이어서 이 모서리가 생기는 거야. 그 모서리가 지금 누구예요? 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강사님들 여기가 그려져야, 저기가 그려져야 어떻게든 저 사선이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전에 이미 나왔어. 우리가 이미 이 형상을 해독하는 이 사이에 이미 저 사선에 대한 정보는 이미 나와 있어요. 완전히 다 분석이 안 돼도 여기서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이 원기둥이 합쳐지면서 이 부분에서 합쳐지니까 그 부분이 잘려 나간 거야. 그 모서리가 사라진 거야. 원기둥하고 합쳐지면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줄 거는 이제 요거 먼저 해주죠. 요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일단은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사선이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가 파지든, 그러니까 여기가 파지든 둘 중에 한 건데 파진 거야. 단순히 얘만 보면 몰라요. 얘만 보면 모르는데, 우측 면도를 딱 봤더니, 여기서 67을 남기고, 요렇게 왔네. 그쵸? 이게 외형선으로 이렇게 보여. 그쵸? 네. 그러면, 옵셋 67. 옵셋 67. 해가지고, 자, 보내고, 라인, 자, 여기서, 이렇게 선이 있어. 근데, 외형선이야. 외형선이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파지고 외형선이면, 결론이 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 즉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 밑으로 내려오는 선은 이 선 아니면 이 선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이 선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 형상에 가려지기 때문에 숨은 선이어야 돼요. 숨은 선이어야 돼. 근데 지금 외형선을 그렸어. 결국 이 선이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먼저 영상을 올리신 분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찝어주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헷갈린 거야.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판단이 안 되면 뭐가 안 된다는 얘기냐면 투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단순히 여기가 외형선으로 그려졌네만 알아도 우리는 그러면 이 영역이네. 여기가 파진 거네. 라는 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 영역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도면은 모든 형상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애매하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지금 이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즉 투상이 전혀 되고 있지 못하다예요. 그리고 그렇게 투상이 안 되시는 분은 강사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투상이 되게 만들어 놓고 강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분만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제가 이 유튜브에서 되게 여러 강사님들을 보면은 여러 강사님들이 다 투상이 안 되는데 그냥 강의를 하고 계세요. 한심하죠.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진짜 구독자 수도 많고 그 다음에 뭐 한 번 영상 올리면 하루 만에 조회수가 막 팍팍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저렇게 투상 안 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와, 이 바닥이 저렇게 엉터리가 저렇게 활개를 칠 수 있는 좋은 바닥이구나. 그쵸?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 놓고 이제 뭐예요? 이제 요게 이제 요렇게 파졌으니까 얘가 경사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각 전체가 파진 게 아니니까 이렇게 갔으니까 결국 여기서도 뭐예요? 여기서 이제 이거 그려진 걸로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은 여기선 이렇게 가겠구나. 이게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가겠구나. 이미 결정이 나요. 그 높이는 어디예요? 이 높이죠. 이 높이까지.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지 않아도 여기까지 나왔으면 저를 안 봐도 이미 답이 나고 얘가 수문선이니까 안 봐도 이미 얘는 수문선이에요. 왜? 얘는 위에서 내가 이렇게 본 거야.
그러면은 저 부분이 이쪽이라고 한다면 가려져서 안 보일 수밖에 없지. 요 앞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는 보나 마나 문제를 보나 마나 그냥 수문선이 있는 거예요. 왜? 가려져 있는 부분을 그렸으니까. 저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쪽에 못따기. 못따기는 뭐예요? CH. 챔퍼죠. 엔터. 자, 못따기 값이 20입니다. 그러면 D. 20. 하고 20이죠. 두 번째 것도 20이에요. 20, 20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얘하고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못따기.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요 못따기 생기면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 이모소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 이모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 두 모서리가 표현이 돼야죠. 그러면 이제 뭐 이모소리가 이렇게 와서 땅 와요. 근데 이게 뭐야? 우측면도, 얘는 정면도고, 정면도는 뭐야? 우측면도 개념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면 얘는 얘가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이겠네? 그러니까 보나마나 MA 수문선인 거야. 그쵸?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 이렇게 가죠. 땅. 그 다음에 땅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해요? 쭈르륵 와야지. 와서 이렇게 오는 거고, 그 경사 때문에 생기는 경사가 이거죠. 여기가 못따기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흘러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서 오죠. 이 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휙 얘도 보라마나, 얘는 평면도잖아. 평면도는 뭐야?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모서리인데 가려서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MA 가려진 걸 그렸으니까 수문선이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걸 이제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 내가 이제 저한테 잘해주신 그 선생님들, 학생들, 합격을 한 사람이고 뭐 불합격을 한 사람이고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이 틀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데 제가 틀린 부분을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여기 요 포인트, 되게 이제 요 포인트가 들거든요. 요 포인트. 요 포인트가 틀리면은 어떻게 보냐면 반대를 이렇게 보내요. 반대를 이렇게 딱 보내서 어디서 따왔지를 따져요. 그리고 이제 어디가 잘못했다, 어떤 생각을 어떻게 잘못했다, 이거를 따지는데, 근데 이게 잘못된 포인트를 내가 아무리 보내봐도 여기에 어떤 포인트가 없는 거야. 만나는 포인트가. 뭐지? 왜 따올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왜 틀린 거지? 왜 어긋나 있지? 따올 데가 아무리 봐도 얘밖에 없는데 왜 어긋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 간과한 게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그렸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다가 아무리 갖고 와도 갖고 올 게 없는데 하다가 딱 머리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설마? 라고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오랭이면 이 거리를 쟀어요. 이 거리를 딱 쟀는데, 이 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2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C20이잖아. C20이니까 여기서도 이거를 저기를 따와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CHA D20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니 내가 여기서 이걸 올리면 여기서 아무리 찾아도 여기가 뭐야? 여기 뭐 있어? 이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걸 따와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있느냐? C20에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못 따기를 해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니죠. 이 C20이 그냥 수직하게 적용된 게 아니라 얘는 빈 경사면에 투영이 된 거잖아. 투영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것들도 투상에 대한 이해의 부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챔퍼 20이 무조건 안 되는 거냐? C20이. 아니,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이 각도가 45도면 그게 가능해요. 정확하게 45도. 다른 건 안 돼. 0.0001도라도 틀어지면 안 돼. 무조건 정확하게 딱 45도. 보여드리면, XL 레이로 할게. RAY. 요 포인트에서 각도 마이너스 45도.
아이고. 각도 기호 마이너스 45. 이렇게 딱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포인트가 저기죠? DLI. 제가 재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를 재면서 딱 20. 애누리 없이 정확하게 20. 이게 45도면은 그 생각이 가능해. 근데 아니잖아, 45도. 그럼 뭐예요? 저기서 따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형상만 가지고 할 건 다 했어요. 다 했고 이제 원기둥이 합쳐져야 돼. 더 이상은 이제 원기둥이 안 합쳐지면 못해. 자, 그럼 이제 원기둥의 중심의 위치는 이제 우측 면도에 나와 있죠. 34. 옵셋 34. 이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3. 그렇죠? 옵셋 23. 이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심선. 그 다음에 C, 서클, 자, 여기가 이제 중심점, 그 다음에 57.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자, 원을 기준으로 이제 바깥으로 삐져나간 걸 일단 자를게요, 중심선. 자, 그 다음에 T, 엔터, 요거 해서, 여기 자르면 이렇게 자를 거잖아요. 요 모서리 2를 연장 안 함, 노이스 스탠드로 바꿔주면 이렇게 한 번에 잘리죠. T, 엔터, 자, 얘 기준으로 이제 바깥에 요거 잘라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원기둥이 어디 있어? 자, 이 영상보다, 지금 보면은 왼쪽에 있죠. 그러면 이 영상이 가려져서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영상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는 게 이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요 안쪽에 있는 이 원은 가려져서 안 보일 거야. 더 왼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수문선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때는 수정의 점에서 끊기. 요거 이용해서 요거 선택하고 요 점에서 끊어야겠죠. 끊고 그다음에 MA 수문선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원기둥 그려졌고, 자, 이 원기둥 가지고 이제 해보면 우리가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본다. 라고 하면 보이는 게 뭐냐면 원기둥에서 항상 보이는 게 뭐예요? 4분이 보여요. 4분이 가장 외곽이잖아. 외곽으로 보여요. 그럼 이 저 외곽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외곽이 보여요. 외곽이 보여요. 자, 일단 어디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요 끝까지 다 있을 거예요. 요 중간에서 잘리긴 할 거지만. 트림, 그러면 이쪽에 있는 형상은 여기서 이제 끝나야죠. 더 이상 못 올라오고. 왜냐하면 제일 높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일 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 원과 원에 있는 곡면과 여기 있는 요 평면이 만나는 요 모서리. 그쵸? 요 모서리가 보일 거예요. 이 모서리는 내가 평면도는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니까 뭐예요? 바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외형선도 있겠죠. 외형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가요. 자, 그 다음에 또 발생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이제 얘가, 이거를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얘가 어디까지 오느냐, 이 원기둥이 어디까지 오느냐를 먼저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걸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제 보면은 여기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와요. 36.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기둥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가 뭐가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걸 먼저 해줄게요. 옵셋. 36. 36으로 이렇게 오고, EX.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 트림 여기까지 이렇게 원기둥이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보내면 여기도 원기둥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일단 요 바닥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4번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내가 위에서 본 거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뭐가 먼저 보여요? 원기둥이 먼저 보이고 원기둥 부분이 먼저 보이고 이 형상은 나중에 보여. 즉 요 경사 이 부분은 요 4분을 지나서 여기는 뭐예요?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문선으로 바뀌어있죠. 그래서 점에서 끊기 얘가 어디 요 4분에서 딱 끊겨서 MA 원기둥에 가려지는 부분은 수문선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원기둥에 대한 것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될 게 요 바닥은 됐고, 중심선은 있어야 되니까 라인 중심은 그려줘야겠죠. 여기 중심선 와서 보고, 중심선이 여기서부터, 원기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있고, 그렇죠? MA. 자, 저 원기둥의 중심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게 와야겠죠. 이게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선 M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4분 와야겠죠. 4분 마찬가지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 위가 아니라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이제 이렇게 딱 바라보면 이 4분은 보일 거 아니에요. 원기둥의 최외곽이니까. 그렇죠? 4분이 이렇게 있는데, 요 끝까지 이렇게 있는데 트리. 자, 이 원기둥은 이제 여기까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바닥이죠. 바닥인데 요 4분, 이 원기둥의 요 4분이 어디예요? 높이가 요거죠, 요거. 근데 얘는 뭐예요? 그거보다 더 안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4분에서 요 위로 올라간 거는 요 부분은 요 바닥에 숨겨지는 거죠. 이 원기둥에 가려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정, 점에서 끊기고 MA, 여기서부터는 수분선으로 보인다. 왜? 얘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저 부분, 저 구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얘하고 이면이 만나서 이 곡면과 얘가 만나는 이모소리가 있듯이 얘도 뭐가 있어요? 이 곡면과 이면이 만나는 이모소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돼요? 와야지. 와서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얘는 이미 위치를 알아요. 둘이 합쳐지는 지점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그러니까 둘이 어디서 합쳐져요? 여기서부터 합쳐져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깥쪽에는 합쳐지기 전이니까 이 모서리가 살아있어야지. 그래서 M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걸 넘어서면 여기서 요 위쪽으로 오게 되면 바닥면이 하나로 합쳐져요. 원기둥의 바닥면과 얘의 바닥면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트림, 이 모서리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얘는 여기 어디서 끝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포인트는 모르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타원이 그려져야지 얘가 잘리는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타원이 안 그려져도 이미 포인트는 알고 있어요. 이게 얘가 잘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4분은 결국 이 경사와 이 수직선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4분의 선이 여기까지는 살아있고, 여기를 넘어오게 되면, 여기 요 점이 아니라 요 교차점을 넘어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저 4분에 있는 형상이 사라지니까, 합쳐져서 사라지니까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 포인트예요, 저 포인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타원 그리면서 정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을 다 분석을 하면 처리가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타원을 정리를 할 거예요. 타원을 정리하는 게 또 깔끔할 것 같기도 하고, 타원을 그릴 건데, 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그리기 쉽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 요 4분 있고, 그 다음에 요 4분도 잘 살아있고, 그 다음에 중심 위치도 잘 남아있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이미 중심 위치는 다 보냈잖아요. 중심 다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4분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 4분이 어디에요? 여기죠. 있죠. 그리고 요 4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더 선들을 보내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해줘야 될 건 뭐냐? 결국은 이 경사와 이 원의 중심이 만나는 포인트, 아까 얘기했던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가 필요하죠. 요 포인트가 내려와서 어디까지? 이쪽 4분까지 딱 오는 거예요. 딱 오면 여기서 얘가 끊기면 돼요. 타원이 안 그려져도 저기서 끝나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타원의 이쪽 4분일 거고, 그렇죠? 이쪽 4분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선하고 만나는 요 교점이 타원의 중심일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중심 4분 나와서 4분 하나 나와야겠죠. 이쪽에 4분이 나오든 이쪽에 4분이 하나 나오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원기둥의 4분하고 이 경사하고 만나는 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라인. 자, 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얘는 어디까지만 오면 되냐면 중심까지만 오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중심 4분 포인트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EL, C 엔터, 중심이 여기고 4분이 여기고 나머지 4분이 여기야. 자, 이때 중요한 거. 요 두 선이 끝나는 이 지점이 이 선과 딱 맞아요. 만약에 저기가 오차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타원이 잘못 그려지든 아니면 얘가 잘못 그려지든 아니면 얘가 잘못 그려지든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잘못 그려진 거고 안 맞나. 그럼 다시 그려야죠. 그 다음에 이 타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 아까 얘기했죠. 요 수문선 부분만 있다. 수문선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서 요 교차하는 지점까지. 이 사선하고 교차하는 지점까지. 결국 이 선이 뭐예요? 이 선이 얘잖아. 얘니까 요 교차하는 지점까지. 그러면 이거 트림으로 정리하면 TR 해서 얘하고 얘하고 해서 모서리 2를 연장 안압 노익 스탠드로 놓고 툭 잘라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요 사선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 원기둥하고 합쳐지니까 트림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이 포인트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해요. 여기 이것저것에서 이 포인트를 따오려고 하는데 이 포인트는 그냥 얘 그려놓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만나는 데서 끝나면 돼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중간에 어딘가 잘못 그릴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내가 이제 여기서 잡아가지고 쭉 이렇게 내렸을 때, 이거 수평하게 쭉 이렇게 보냈을 때, 요 점을 정확하게 지나는가. 이게 안 지나면 잘못 그린 거죠, 어딘가.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보내는 거, 평면으로 보내는 건 아직 평면의 그 포인트를 제가 안 그렸어요. 안 그렸기 때문에 지금은 확인할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면, 라인.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수평선 뽑으면, 이거 잠깐 중심이 잡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중심인가? 중심이 아니죠. 약간 이렇게 밑에 여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여기 중간점을 찍으면 약간 선이 이렇게 아래로 기울죠. 요거 안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보내고, 이렇게. 완전히 수평하게 딱 오면 돼요. 요 수평한 점이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을 그릴 때, 여기서 따서 그릴 수도 있고, 타원을 그려서 이 선하고 만나서 교차하는 데서 끝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4번 밑으로 요 원이 기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요 4번 아래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로제 수문선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 선이 지금 하나니까 하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를 트림으로 잘라가지고 타원을 다시 그리자니 부담돼. 그쵸? 그러면 대부분 강사님들이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중간에 이제 강제로 선을 하나 만든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다시 익스텐드로 연장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도 저도 못하겠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쵸?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좋은 게 있잖아요. 여기 수정, 점에서 끊기. 점에서 끊기 선택해가지고 이제 얘 선택하고 여기 이제 4분을 한번 클릭을 해주면 선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고 이제 MA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4분 포인트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이거는 지워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원기둥 가지고 이제 여기 맞출 건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해줘야 될 거, 요 이제 원기둥 합쳐지는 부분에서 하나 해줘야 될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요걸 거예요. 이게 어디냐? 죄송합니다. 자꾸 지금 목이 너무 많이 얘기했나? 그래가지고. 자, 어쨌든 이제 요거 찾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영상을 올리신 분이 투상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예요. 요건데 그분은 이제 요 부분을 먼저 그렸어요. 요 부분을 먼저 그려가지고 이제 그 부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하고 MA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요거는 맞게 했어. 그분 요건 맞게 했어.
이제 이렇게 오면 돼. 이렇게 오면 되는데, 이제 얘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누구냐면, 얘예요. 제가 이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이제 요 부분을 먼저 안 그렸고, 이제 타원을 먼저 그려놓고, 이제 요 선도 못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은 이제 이렇게 빼놓은 상태고, 그분은 이제 요 상태로 했거든요, 요 상태로. 이제 요 상태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요 사선을 그리려면 이제 요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요거를 갖고 오는 거라고 했어요, 요거. 그분은 이제 여긴 또 왜 지어졌냐?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하고, 그분은 이제 이런, 대략적으로 여기 타원도 자른 상태가 아니라 완전하게 타원이 있는 상태로 이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여기를 자르려면 요 포인트를 알아야 되니까 저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투상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여기서 갖고 올 거예요. 아까 전 바로 갖고 왔잖아요. 바로 이쪽을 맞췄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요 포인트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포인트를 어떻게 따냐면, 타원 그릴 때 이제 요거 썼잖아요. 요거 썼으니까 얘랑 교차하는 여기를 한번 갖고 오더라고요. 쓱 요거를 갖고 와 보더니 뭔가 맞는 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없애고 그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얘를 갖고 온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 영상에서. 근데 이게 상식이라면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투상이 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그분은 이제 헷갈린 거예요. 이제 얘하고 교차하는데도 여기도 포인트일 수도 있다.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만 보면 저것도 이제 유효한 포인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분이 가장 큰 잘못을 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선이 무슨 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외형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4분이에요. 원의 4분. 그러면 그 원의 4분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중심이잖아요. 중심 있는 데가 4분이잖아요. 원의 4분. 그러면 얘가 외형선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무조건 얘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투상이 된다면 이런 생각이 돼요. 저기 외형선이네? 그럼 저 위에 있어야겠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선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럼 얘보다 아래잖아요. 그러면 이 선이 여기서 보일 때는 외형선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숨은선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놓여진 숨은선들 중에 찾아 써야지 투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가 안 된다라는 것만 봐도 그분은 투상이 안 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 여기서 숨은선이 얘랑 얘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중심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가 4분이라는 얘기죠. 4분에서 이쪽하고 이쪽이 나눠져요. 그렇죠? 여기가 4분이죠. 4분에서 이쪽하고 그러니까 4분에서 아래쪽인 영역이고, 얘는 4분에서 뭐예요? 위쪽인 영역이잖아요. 4분 기준으로. 그런 거 하면은 얘는 4분에서 요 위쪽 영역인데 요 밑에까지 가면 4분에서 아래쪽 영역으로 가서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지금 이 선의 길이는 여기서 이렇게 짧게 끝나.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을 리는 없어.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당초 아닌 거야. 이런 것들이 투상을 하는 사람들은 다 보인단 말이야. 이게 한 번에 보여요. 저 지금 나눠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한 번에 보여요. 투상이 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상황이어도 절대 요걸 헷갈리잖아요. 절대 여기가 포인트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이면 요 숨은선 여기겠네? 그냥 이렇게 갖고 올 거예요.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갔거든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그분은 지금 뭐가 안 된다? 투상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투상이 되셔야 돼요. 투상이 안 돼도 좋지 않아요. 안 돼도 괜찮지 않아요. 투상이 안 되시면 시험 보러 아직 가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험 보러 가시면 안 돼요. 투상이 될 때까지 학습을 하시고 투상이 되는 시점부터 나는 이제 이 형상들을 보면은 위치관계들 아까 저 수문선은 저 뒤쪽에 있고 4분을 넘어서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 이런 정보의 분석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가시고 이게 안 된다라 그러면 될 때까지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기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투상이 안 되면 도면은 못 그리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투상이 안 돼도 자격증에 합격했어요. 저는 합격할 수 있다고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투상이 안 돼도 자격증에 합격하실 수는 있으세요. 자, 옵셋 오칠 그쵸? 요거 이제 하려면 이제 남은 거 요거죠. 요거 하고 이제 요쪽 파진 거. 옵셋 오칠. 자, 외형선을 가지고 보낼게요. 이렇게 하고 자, EX 연장 여기까지 연장을 하겠죠. 그리고 요것도 마저 잡을게요. 외잠재는 제 스타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얘도 잡을게요. 얘는 나중에 잡아야 되나? 어차피 안 되려나? 이거 어차피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혹시 모르니까 잡을게요. 잡고 엔터. 자, 연장 이렇게 늘리죠. 그럼 여기 한번 닫겠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 잡혔으니까 한 번 더 늘리는 거죠. 그럼 됐고 그다음 여긴 잘라야죠. 쉬프트 키 누르고 잘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얘를 잡은 이유는 쉬프트 키 누르고 자르려고 하는데 안 잡혀요. 이거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원래 길이가 여기까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떻게 주면 되냐면 모서리 2를 연장 2로 바꿔주시면 쉬프트 키 누르면 잘려요. 지금 모서리 2가 연장 안아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렇습니다. 요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정리가 됐어요. 자, 이제 여기가 정리되면서 나오는 게 일단 요면하고 요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 그쵸? 라인 여기 이제 요렇게 오는데 얘가 원래는 땅 아직은 요건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땅 요렇게 제가 끊어서 했는데 원래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이 형상만 가지고 얘기하면 요 부분은 아직 원기둥이 어디까지 있어요? 원기둥이 여기까지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원기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원기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얘가 어떻게 정리되는 거냐면 이렇게 정리돼야 돼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외형선도 요거 여기에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짧은 게 요거예요. 요건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서 여기 중간을 이렇게 한 번 더 끊어서 그린 거는 뒤쪽에 얘의 요 높이가 얘랑 같은 포지션으로 이렇게 스문선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따로 끊어서 그리고 MA 그냥 미리 같이 표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얘랑 높이가 같긴 하지만 이 영상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제 여기 정리는 끝나죠. 47 그렇죠? 옵셋 47 그래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여기서 땅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포인트는 라인 그대로 이제 이쪽으로 오겠죠. 와서 자, 여기서 요 끝까지 딱 오게 되고 이제 요 중간이 잘리게 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은 여기도 하나를 합쳐 있는 한 라인이죠. 한 라인이고 중간이 끊기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MA 수문선으로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잘 표현됐고, 자, 이렇게 잘 표현됐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만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얘가 원기둥 쪽, 그러니까 여기 요 사선을 지나서 요 위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랑 합쳐지기 전에 원기둥이 있는 데만은 요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얘하고 만드는 이모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모소리가 이렇게 와요. 와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쟤는 원기둥에만 있는 거니까 원기둥은 요 영역에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원기둥이 순수하게 있는 영역이고 얘를 넘어서 이쪽으로 오면 두 개가 뭐예요? 하나로 합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사선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졌어요.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표현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다 표현됐고 이제 이쪽도 다 표현됐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도 표현 빠진 게 하나도 없네. 아, 요 뒤쪽 요거 빼고 여기는 완성됐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정리해 주는 건데 여기서 정리해 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랑 이제 요거 파진 거예요. 지금 여기는 요 수문선은 됐고 이제 요 끝난 요선은 어디예요? 이제 걔는 얘하고 만나는 요 교차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 원기둥 있는 데만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 모서리가 생겼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그대로 온다는, 고스란히 온단 말이에요. 와서 어떻게 돼요? 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MA 수문선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선 잘라야 되는데 아직 안 자를 거죠. 왜냐면 이제 여기 남아야 되니까 요거. 그렇죠? 아직 안 자를 거고 그대로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사선인데 2사선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다른 강사님들 보시면 이제 요거 구하고 이럴 거예요. 근데 제가 늘상 드렸지만 저거 구하고 저거 구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그림만 이제 맞춰서 그리는 거예요. 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도형의 어떤 입체 형상의 기하학적 성질을 자꾸 얘기잖아요. 기하학적 성질을 이해를 못 하는데 되게 간단해. 이제 얘하고 뭐예요? 평행하죠. 평행하다는 얘기는 각이 같다는 얘기예요. 위치가 다르지 각은 같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하고 이 경사하고 만나서 생기는 각은, 그쵸? 이 각이었어요. 이 각을 알아요. 그러면 얘도 이 경사하고 만나는 애예요. 이 경사 일부에 있으니까. 그쵸? 그럼 뭐냐면 얘하고 얘가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경사는 이 두 개가 평행을 하니까 얘하고 이 선도 평행을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 선하고 이 선도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각이 결정이 나 있잖아요. 이미 여기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각이 결정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알든 하나만 알면 이미 이 각도는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끝났어요.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포인트는 어디냐? 이 포인트는 어디겠어요? 이제 요렇게 와가지고 지금 요렇게 파진 게 요 선이잖아. 요 라인이잖아. 요 라인인데 거기서 살짝 이렇게 올라와서 있는 거. 그쵸? 그게 요거잖아요. 그럼 살짝 올라와서 있는 게 어디야? 얘네? 그쵸? 그럼 여기에 모서리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모서리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뭐예요? 이 각도가 평행하다며. 이건 평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어떻게 돼요? E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얘를 수평하게 보내보면 만나는 지점이 또 있는 거죠. 그쵸? 얘가 이렇게 온 거예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강사님들은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걸 그리기 전에 이제 그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따고, 그쵸? 여기를 따고 아주 별개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이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으시는데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인 성질을 안다 그러면 뭐 아까 제가 여기를 땄지만 여기를 따서 이렇게 붙이고 어차피 요 두 개가 평행이니까 얘도 평행하겠네. 여기까지 연장해볼까? 그리고 나서 보내면 딱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죠. 우리가 이제 입체 도형을 그린다고 하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아래쪽이 날아간 거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날아가냐면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고, 이모 소리는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죠. 통째로. 아예 사라져 버려. 왜냐하면 여기가 요렇게 있던 게 원래 이모 소리가 살아있어야지 아까 그 선이 살아있는 건데 아예 얘가 잘리면서 아예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아예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수평선도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이제 45, 그쵸? 45. 그럼 이제 옵셋 45. 복잡하게 딸 거 없이 얘도 한번 보내고, 얘도 한번 보내면 되겠죠. 얘도 한번 보내고, 얘는 높이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랑. 그쵸? 여기 조심해야겠네요. 여기 보면은 중심선이, 그쵸? 요렇게 가까이 있어요. 그쵸? 얘 끝점만 딱 잡아서, 그쵸?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요 높이가 같은 상태로 TR 파지는 거고, 그쵸? 요건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트림. 이렇게 잡고, 자, 여기 잘리고, 그쵸? MA. 후성국서 이렇게. 그쵸? 해주면, 완성이죠? 네, 다 완성됐죠. 그래서 뭐, 제가 사설이 길어서 이제 뭔가 되게 길어졌지, 이제 형상 자체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들어가면 이제 LEN, DE, 중심선 5mm 연장하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연장하고, 하면, 정리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이제 여기서 마칠 거고요. 이번 영상 중간에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중간에 막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듣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영상을 끊고 했어야 했는데 영상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끊을 생각을 전혀 못하고 계속 빨리 설명해야 된다라는 마음만 앞서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제 목 상태가 안 좋아지면 좀 영상을 좀 중간에 스탑을 하고 잘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